자, 오늘 하루 종일 1부는 시끄러운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 또 있었고요. 이제 6차 변론기일이고요. 국회에서는 국정조사 특위가 진행 중이고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명태균 특검법안을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할 거라고 합니다. 이런 현안들 두루두루 이분과 함께 나눠보죠. 전략기획 부총장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고 보니까 오랜만에 출연하셨어요. 그렇네요. 최소한 설 이후엔 처음이네요. 참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 보니까 계엄 전에 출연하셨다가 지금 계엄 후에 출연이라서 그동안 정말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이것부터 질문 드리죠. 2월 3일 이후 전국의 최대 관심사는 이 탄핵 심판일 텐데 어제 5차 변론기일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5차 변론 기일 꼼꼼히 잘 봤는데요. 네. 방송도 듣고 저는 헌법재판소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고 있다고요? 국민들이 밀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가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저는 일부 국민들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헌재의 공정성에 음. 대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마은혁 후보 임명, 한덕수 총리와의 순서 바꾸는 거, 음. 그거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의 과속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어. 자, 생각해 보시면 헌재가 갖고 있는 권력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헌재는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 임명된 권력입니다. 예. 선출된 권력이면 그 선출된 사람이 누구든지 일절 질문과 비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뽑혔으니까. 음. 그렇죠? 그 선출이 됐어도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네. 법 테두리 안에서 예, 예. 합법한 자격을 얻어서 선출됐으면 예. 아쉬움은 있지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 진보든 다 보수든 다 우파든 다 그 좌파든 말씀이세요. 예. 비판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건 임명된 권력이거든요. 따라서 임명된 권력 하나하나가 과연 선출된 권력, 가장 큰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을 지금 유지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겸손해도 모자랄 판에 과속을 하는 것 같아요. 과속을 하는 것 같다. 과속을 하고 국민들이 던지는 이런 질문에 마치 우리가 선출된 권력인데 뭐가 문제냐라는 듯하게 임명된 권력이 보여될 태도보다 선출된 권력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좀 어이없어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헌법재판관의 권한이 워낙 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이미 3인 다 나눠서 추천하도록 그렇게 균형을 잡아놓은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20 몇 년째입니다. 헌재가. 예. 이번을 제외하고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임명돼 본 적이 없습니다. 재판관들. 임명된 권력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선출된 권력인 국회가 보완해 주는 거죠. 그래서 합의라는 것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해 준 거죠. 깨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후유증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한 명은 그래가지고 안 했잖아요. 최상목 대행이. 그분은 여야 합의 안 된 것 같다 해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은. 근데 그걸 하려고 또 헌재가 시도하다가 네. 2시간 전에 급브레이크를 걸어버렸죠. 위헌 심판, 권한쟁의 심판. 최고의 사법기관이 조급해 보인다는 생각 안 드세요? 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생각이 바로 이제 조정훈 의원의 생각. 헌법재판소가 과속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다. 그런 말씀. 그리고 특정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는 것 같다. 특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 같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는 특정한 방향으로 차를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너무 빠르게 이런 생각들을 적지 않은 국민들이 하고 있지 않을까. 진짜 선입 선출이라는 당연한 원리,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 탄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덕수 탄핵. 한덕수 탄핵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순서를 결정하는 면에서 모든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보편 타당한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비판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예, 그 한덕수 총리 탄핵이 적절했는가 위헌인가 아닌가 문제 역시 정족수 문제 역시 그래서 헌재에서 다루기로 했다. 그 뉴스는 나왔더군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가 예. 하도 비판이 되니까 마은혁 임명에 대한 것을 2시간 만에 그 브레이크를 걸고 2시간 전에 그냥 못 이기는 채 하는 거 아닙니까?
헌재가 과속하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헌재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실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마치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것 같다라고 말한 윤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각자가 지금 본인의 최대한의 방어권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음. 어떻게 발언하는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평하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근데 그 달 그림자란 말이 최대 키워드였어요. 왜냐하면 좀 황당했다는 국민들이 많으세요. 그날 12월 3일 밤에 갑자기 계엄령이 선포되고 군인들이 국회 유리창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걸 다 생중계로 봤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는 식의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내가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이런 분들도 많았거든요.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회의 그 상황 저도 있었으니까 예, 그 상황은 굉장히 긴박했고 예, 뭐 일부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유리창이 깨지고 의자가 이제 좀 어수선해진 건 맞습니다. 음, 그럼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제가 뭐 감히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다 싹 잡아들여라. 잡아들일 사람 하나도 없지 않느냐. 뭐 국정을 마비시킨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은윤법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음,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한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 실질적인 국정마비가 있었는지 시도만 있었는지에 음.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얘기를 제가 조정훈 의원하고 오늘 길게 토론할 건 아니지만 그날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고 인터뷰하고 있고 조 의원님도 출연하셨고 이렇지 만약 그때 시민들이 못 막았고 국회에서 해제 의결 빨리 못하고 이랬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을까? 정말로 달 그림자였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접견을 가고 앞으로 국회의원 다른 분들도 접견 간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조 의원님도 혹시 가십니까? 답변하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멘트가 예. 꽤 중요합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누구도 12월 3일에 계엄이 정당했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아니다. 없습니다. 어. 그때 모두 들어가서 투표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가지 못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것은 12월 3일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헌법과 법률 질서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정말 막대한 국민적 혼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12월 3일 이후에 한 50일은 정말로 민주당 정부 아닙니까? 그 이후에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탄핵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근데 지지율을 보면 국민들이 한 50일 동안 민주당 정부 낙제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민생으로 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계엄이 잘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계엄 이후에 예. 그 과정에서 예. 법치가 어긋나는 게 많고 불법성인 것도 많고 또 대통령 스스로 여야가 합의해 오면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굳이 그렇게 성급하게 탄핵으로 갔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엄을 찬성하고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 후에 절차적인 흠결 부분, 뭐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지적할 수 있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한테 세배하러 가고 접견하고 특히 지도부가 가고 이건 또 다른 문제로 보이고 마치 계엄에 찬성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의원 전 대표 이제 범죄자가 네. 된 조국 예. 대표의 면회를 가족에게 양보해 달라 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너무 많이 면회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수감되셨을 때 민주당 의원들 면회 간 사람 명단 뽑아보면 수십은 넘을 겁니다. 그거랑 면회 간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조국 대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DJ가 그때 근데 당시 계엄을 한 건 아니니까. 조국 대표는 유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는 교도소입니다. 예. 여기는 구치소입니다. 아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하면 대통령은 아직 무죄입니다. 예. 그리고 현역 대통령이시고요. 예. 맞죠, 그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적 도리로 가서 괜찮으냐, 잘 지내냐,
라고 묻는 거가 계엄을 옹호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그건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오히려 음. 더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을 뭐랄까 이건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건 접견하러 가게 만들지 않을까? 왜 아.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차원, 개인적인 의리로 갔다고 이제 지도부도 밝혔죠. 네. 개인적인 차원으로 그 이상도 봐달라.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 시각에서는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상황에서 다른 뭐 정치인들 면회 가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볼 수 있을까? 특히 중도층에서는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없으실까요? 저는 오히려 너무 그 접견을 많이 가서 음. 정말 이틀에 한 번씩 오늘도 또 헌재 나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준비할 시간 못 드릴까 봐 좀 자제하자 얘기하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군요. 분위기는. 국민의힘의 뭐, 분위기는. 예. 저는 한 가지 가서 예. 나와서 뭐 대통령 이런 얘기했다 저런 얘기했다 전원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개인적 차원으로 간다고 해도 지도부 두 분이 다 갔는데 그걸 누가 개인적 차원으로 보겠느냐 하면서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그럼 한 명씩 갔으면 더 크게 이슈됐을걸요. 오늘은 권성동, 내일은 권영세, 그다음 누구냐. 이렇게 되면 더 크게 갔을걸요.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죠. 명태균 특검.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특검법안을 김건희 특검법안에서 따로 떼서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안 하기로 결정한 겁니까? 그러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제 끝났습니까? 어. 정말 특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음. 정말 특검 전문 정당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뭐라 그럴까 이걸 뭐라고 명태균 사건? 명태균 뭐 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사건. 예. 는 뭐 사실관계 확인은 당연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걱정 뭐 충분히 수용하고요. 예. 또 정치판이 더 깨끗해져야 되고 이런 로비스트들의 휘둘려서는 절대 안 된다. 저는 100% 200% 동의하고 예. 사실관계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을 발의한다는 건 뭐 국민의힘 흔들기고 뭐 명백하죠. 그러면 이제 좀 앞에 거를 결말 내고 다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민주당이 항상 이래요. 그러니까 선전선동의 대가답게 그럼 내란 특검 이제 끝입니까? 김건희 특검 이제 끝입니까? 지난 계속 민주당이 50일 동안 과속하다가 내란 하다가 이제 백불에서 내란을 뺐어요. 민생을 챙기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내란이 아니라고 결론 낸 걸까요? 아니죠. 내란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서 안 먹히니까 민생 해보는 거 아닙니까? 한 가지 제가 단언합니다. 열흘 민생 해보다가 안 먹히잖아요. 다시 내란으로 갈 겁니다. 이런 선전선동 정치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명태균 민주당 쪽에는 없을까요? 이런 진짜 정치판에 이런 명태균은 아니겠지만 이런 로비스트 민주당 쪽에는 없다고 자신합니까? 그 민주당에서 발의했고 또 줄줄이 계속 특검을 발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아니실 테고 그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는 좀 해야 된다고는 보시는 거예요? 아니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하고요. 예. 지금 하고 있는 검찰 수사가 아마 창원지검인가 그럴걸요. 네. 수사가 미진하다. 뭐 의도적으로 뭘 덮는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야죠. 특검이란 건 기존의 수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근데 그 결론이 났습니까? 아무것도 안 났잖아요. 근데 그냥 닥치고 특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죠. 혹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돌아왔을 때 재의결할 때. 이 명태균 특검이요. 예. 특검 법안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또 뭐 그럼 이거 다 민주당 의원까지 다 포함하면 어떨까요? 뭐 명태균과 조사 통화한 사람 대상을? 중에 민주당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하면 아마 비밀 투표 가면 그쪽에서 무결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민주당이 그럼 명태균 특검법안을 지금 떠올리는 수면 위로 올리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국민의힘 흔들기죠. 국민의힘 흔들기. 저는 조기 대선 모드로 급히 예. 가고 싶어하는 민주당은 예. 조급함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의 시계가 저렇게 빨리 가고 있고 이 시계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기 대선 국민으로 가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저희는 조기 대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분들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의도인데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정치판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대선 주자로 나올지도 모르는 국민의힘 주자들을 사전에 정리하겠다는 의도 아니냐? 네. 그런 뭐 말씀.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출마를 위한 뭐 하나의 보관 아닐까. 뭐 그렇게 받아들이기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뒤에 또 김병주 의원이 나오시거든요. 민주당에. 그 질문은 그러시군요. 좀 드려보기로 하고 조기 대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질문 드릴게요. 조정훈 의원은 조기 대선 없을 겁니다 말씀하시지만 이미 전국은 조기 대선에 대비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대비하는 모드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여론조사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름이 수면 위로 올라온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뭐 유인태 전 총장, 조갑재 기자 이런 분들 줄줄이 만난다고 하고 곧 등판할 거라는 측근들의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꾸 이제 일부 언론들이 저희 조기 대선 준비해라 자꾸 부추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당의 왕따가 아닌 한 네. 조기 대선 하는 움직임은 1도 없습니다. 일도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의 자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일부는 저희가 잘해서지만 상당 부분은 반사이익이라는 거 겸손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그렇게 찾고 싶어 했던 2030 저희 지지층 지금 조금씩 되고 있는데 이분들을 정착시킬지 그런 노력은 밤새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대선 전제하지 않고 조기 대선 준비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고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홍준표 시장 이런 분들은 그 출마 의지를 좀 밝히신 거 아니에요? 뭐 댓글 통해서 이렇게 답도 하고 그러시던데. 뭐 여의도 밖에 계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정치를 하는 그걸 저희가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희는 민주당이 아니거든요. 지령 내려가지고 입 닥쳐. 그러면 일제 입 닥치는 정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건 없을 수 없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예.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그 절차적 하자 없이 이 진행을 돼야 탄핵 결과를 모든 국민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인용이든 기각이든. 예. 그러기 위해선 지금의 의혹과 비판들에 대해서 겸허히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등판을 한다 이러기에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보세요? 지금 이 전국에서 누가 누구를 만났다. 아까 누구죠? 조갑재, 김종인, 유인태 유인태 이런 선배님 분들. 다들 뭐 훌륭한 정치인이지만 지금 정치의 중심은 아니시죠? 다들 어. 떠나 계신 분들 아닙니까? 어허. 네, 조갑재 이분은 뭐 정치인도 아니시고, 네, 기자시죠. 네, 뭐 지금 뭐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당내에서 뭐 이 뉴스에 이렇게 클릭해서 회의 시간에 이거 보는 의원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등판하면 언론이 뭐 주목을 할 테고 또 기존에 지지자가 많아서 대표도 됐던 분이잖아요. 어떤 당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지진 않을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 그것을 모색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 마이너스의 정치일 것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등판 시기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지금 당의 입장 분명히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예. 조기 대선 없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조기 대선 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마이너스 정치 또 하는 거죠. 마이너스 정치 또 하는 거다. 지지자 또 떠나보내는 거다 그 말씀이세요? 한동훈 대표 지지자 중에 또 일분 떠나갈 거다 뭐 그런 말씀이세요?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는 건 대통령의 탄핵을 기정사실화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당에 적지 않은 어찌 보면 상당 부분의 지지자들이 지금 탄핵의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서 이 여의도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 관계 없고 조기 대선 대통령은 탄핵될 거야. 그 다음은 나야. 이 정치에 박수칠 우리 당 지지자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조정훈 의원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분위기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오늘 들어보는 시간이었어요. 조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